소장님,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 아까 보니까 뭐 법무부 통계가 뭐 한 10,000명 수준이고 또 실제로는 뭐 35,000명.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들을 지원하려면 뭐 규모나 뭐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게 뭐 지원을 하든지 할 텐데 이런 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. 실태 조사를. 예, 예. 실태조사.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것부터 좀 파악이 되겠습니까? 예,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못했지만은 그 전에 뭐 12년도에도 무지개센터에서 좀 했고 또 연구위원들이 많이 최근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드러나 있는 청소년 외에 가정적으로 틀어박혀 있는 청소년들, 은둔형 애투리나 이런 청소년들을 실제로 다 가가고 방문해가지고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실태조사의 어떤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한 게 있고요.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직접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습니다. 여성가족부가 이제 다문화 주무부처잖아요. 예, 그러면 사실 이제 최초는 이제 법무부의 출입국을 통해서 말하자면 신상 파악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정보를 여성가족부가 그야말로 이제 제도적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뭐 원스톱 서비스랄지 이렇게 뭔가 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?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미 한 2, 3년 전부터 그런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 법무부의 그 정보를 여성가족부나 이렇게 교육부가 이렇게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사각지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마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 교류를 통해서 사각지를 해소해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그거 꼭 필요할 것 같은데, 그죠? 딴 거는 몰라도 어차피 법무부 신고 절차 없이 국내 입국이 안 되니까 잡힐 것 같거든요. 그 모집단이 들어오는 외국인 출생 우리 와서 거주하는 애들 딱 잡힐 텐데 이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, 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소장님 하셔야 하실 일인 것 같은데요. 그런 걸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서로 이제 관계기관 협의할 때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 한국다문화협회 차원에서도 그 주무부서인 여가부에 이러한 건의를 수없이 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그 뭐 올림픽 때 들어왔다가 남아 있는 뭐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좀 토탈 그 정부 정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.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자막 방송이라도 이주민이지만 또는 미등록 체류자이지만 당신의 자녀들의 이런 그 고통과 아픔, 앞으로 성장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사업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걸 좀 방송을 통해서 자막이라도 통해서 내보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. 그런데 지금 우리는 논의는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어떤 부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어떤 그 사업을 내놓은 게 없죠, 정책적으로. 네. 심각한 거네요. 심각하죠. 그래서 적어도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법무부 통계 정확하거든요. 이 부분을 갖고 협의가 안 된다면 여가부가 약해서 못한다. 그렇다면 다른 부서로라도 넘겨줘야죠. 이 사업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면, 역량이 안 된다면.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속 쥐고 있으면서 뭔가 하겠다라는 말은 무성한데 실제적인 정책이라든가 제도는 지금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죠. 그 아까 법체계 미비 그 얘기하다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은 그 불법 체류자를 보면 그 신고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면서요. 맞습니다.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. 네. 그 부분도 좀 법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지금 이제 농촌 현장도 그렇지만 그 산업 현장에도 지금 미등록 체류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하다못해 시골 지역에서 오이나 딸기를 따는 분들도 미등록 체류자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
공무원이 보았을 때는 반드시 고지 의무가 있어서 네. 이거를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사실 모른 채 하죠. 그런데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자 했을 때에 네. 이제 뭐 유엔 협약이라든가 뭐 아동 권리 여기에 의해서 학교는 보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보냈을 때에 공무원들은 미등록 체류자인 줄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선에 있는 미등록 체류자 그 외국 이주민들은 절대로 아이 학교를 못 보내죠.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아동의 그 권리 협약에 의해서도 우리 OECD에도 다 가입돼 있잖아요. 네.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고 이러할 나이에 정말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죠. 너 마을 밖으로도 나가도 안 돼. 이것은 미등록 체류자인 부모가 나는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고 지금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내기 때문에 네가 나가서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미등록 불법 체류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부의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?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명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. 그럼 그 상태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면 될 것도 같은데. 그런데 주소지에 따른 그 학교 그 입학 조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특별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소 그 부모를 다 써야죠. 예, 그러니까 주소하고 부모 쓰는 게 거기에 내가 불법 체류자요 이렇게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. 나타나죠. 나타납니까? 그게? 네, 나타납니다. 그래요? 이민 선진국이고 불법 체류의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좀 참조해야 되겠습니다. 아동의 인권과 지금 부딪히는데 보니까 선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. 지금은 아직은 그런 상태다. 잘 이해가 됩니다. 이제 교육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땅에 잘 정착하고 또는 뭐 반드시 정착 안 해도 됩니다. 그렇죠? 이 글로벌 시민들이니까. 한국에서 자기 인생에 보람된 그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는 취업 훈련이란 말입니다. 예, 취업 훈련도 아까 잠깐 파트 2에서 지원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제도 개선에. 이제 취업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아까 그 한국교육 똑같이 뭐 상당히 그 미미합니다만 전국에 한 5군데를 지정해서 이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, 진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바라라, 무지개 자바라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을 이제 이수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직업교육 과정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직접 자격증, 직종에 따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학원이나 그런 데 연계해서 또 자격증을 따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자격증 딴 청소년이 75명 정도 되는데요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는데 인턴십 거쳐서 실제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청소년들이 언어도 직업 언어로서는 상당히 좀 뒤질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어떤 문화랄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어떤 경쟁력, 서비스 마인드나 이런 측면에서 손님한테 어떤 컴플레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장에 적응하고 좋은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러한 제도를 또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이제 각종 항만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각 나라들이 오고 있고요. 우리가 영종공항 같은 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공항이거든요. 그래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그런데 자기 나라의 그 사람들이 입국할 때에 약간 언어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좀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그런 그 특례 입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즉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 중도 입국 청소년과 더불어서 모든 그 다문화 가족 그 자녀들에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주어졌으면 합니다. 그런 사업이 하나 구상할 만하겠는데. 관공서라든가 이제 각 관공서 하다못해 뭐 경찰서에도 요즘에는 그 산업 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역 인력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꼭 말만 잘해서 통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. 요즘에 이 그 스마트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말을 하면은 바로 그 자국어로 이게 번역이 돼서 즉시 나오고 있거든요.
그래서 이제 이러한 훈련, 그래서 이런 인큐베이팅 과정이 우리 다문화 자녀를 비롯한 중도 입국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겠다. 그렇다면 나중에 특례 입학을 하더라도 너 특례 입학자지? 뭐 이러한 것보다는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학교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겠고 좀 어우름 사회가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주 청소년들의 소중한 경험을 살릴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. 긴 시간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. 그래도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시거나 이 말씀은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한 말씀씩만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. 소장님 먼저. 예. 네.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많은 걸 바라지는 않고요. 우리 청소년들,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있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사실 지역에 있는 각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겠습니다. 예, 소장님. 예. 네, 공존만이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다 함께 사는 사회, 정말 우리가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되어서 상생하는 사회를 기대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이 아이들이 처음 한국에 올 때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왔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에게 그동안 친절한 이웃이 되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다른 얼굴, 낯선 언어로 학교 밖을 떠돌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학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이 아이들에게도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차별 없이 배우고 꿈꿀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겠습니다. 인구토크 오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